안녕하세요. 그랜드 성형외과 원장 이산입니다. 오늘은 김민경 원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주제죠. 다이어트.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이랑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요. 원장님이랑 꼭 얘기를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이어트는 출산하고도 사실 굉장히 관련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럼요. 원장님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성들은 아기 낳고 나서 그 살들 쉽게 안 빠지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도 출산하고선 쪘던 살이 안 돌아와요. 굉장히 많고요. 그랬었을 때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뭐 다르게 갈 것이냐 그럼요. 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육이나 수분이 빠졌다가 또 찔 때는 지방이 쭉 올라오잖아요. 이게 반복되면 또 몸이 더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체중이 이제 늘고 또 뭐 출산 후에 예전 몸무게로 돌아가시는 분이 제가 볼 때 한 10% 미만? 10%도 안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로 체중을 빼는 것까지는 성공을 하지만 10년 뒤까지 그걸 유지하는 유지하는 게. 빈도가 1%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환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 네.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사실 설명을 하긴 저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운동을 해서 본인들이 소모하는 칼로리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칼로리는 300칼로리 소모하고 2000칼로리 먹는 거죠. 그렇죠. 삼겹살에 이제 맥주 한 잔 쫙 하면 나는 운동을 한 끝나요. 훌륭한 2000칼로리예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건강하게 살이 찌는 거죠. 환자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쌍꺼풀 네. 수술, 저 코 수술, 아까 네. 뭐 거상 수술 네, 하시는데 그쵸. 저 10kg 정도 감량하려고 하는데 네. 그럼 전 수술을 감량을 하고 수술을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그냥 일단 수술을 하세요. 네. 라고 권해드려요. 그게 참 다이어트는 정말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출산하고 나서는 네. 확실히 근데 다이어트 힘드신 것 같아요. 아니 아기 때문에 네. 우선은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죠. 수면 사이클이 완전히 이제 규칙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면요. 우리 몸에서 엄청 힘들어서 지방을 정말 축적시키려고 하거든요. 체중이 오히려 아기 낳고 더 느시는 분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좀 확실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 수술적으로 지방 흡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아진 것 같아요. 막 이게 그냥 살이 찌신 분들은 흡입만 해도 괜찮은 경우가 많은데 네. 쌍둥이 임신해서 아 그러면은 배가 정말 이만해지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은 그 지방 흡입을 하더라도 안 되죠. 피부가 늘어진 부분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 흡입이 안쪽으로 떨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근육 자체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럼요. 안쪽에서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장님? 그럴 때 이제 복부 성형을 하셔야 돼요. 어. 그 복부 성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네. 늘어져 있는 배꼽 아래에 있는 피부를 아예 절제를 하는 거예요. 아. 복직근을 원래 상태로 다시 묶어주는 거예요. 내천자를 다시 네, 다시 풀어주나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만들어주는 효리처럼? 거죠. 그러면 허리가 들어가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제 늘어진 피부를 제거를 하는데 요거의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즘은 제왕절개 많이 하시잖아요. 그 흉터를 제거를 하면서 옆쪽으로 조금만 연장을 하면 복부 성형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위가 튼살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잘라지는 부위가 튼살이 잘라져요. 그 튼살을 그냥 잘라버리니까 결국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늘어진 거 없어지고 안에 복직근 잡아주고 허리 얇아지고 튼살 없어지고. 저희는 이제 그 밑에 대음순이 불룩하신 분들이 아, 있거든요. 맞아요. 대음순을 지방 흡입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이제 모양을 매끈하게 또 만드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아, 결혼을 앞두고 여자분들이 팔 쪽을 정말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네, 승모근 보톡스를 하면서 팔 지방 흡입을 되게 많이 하는데 맞아요. 그 이유가 결혼식 내내 뒷모습밖에 안 보거든요. 너무 뒷모습이 늠름해 보인다고. 아. 그래서 여자분들이 결혼식을 네. 앞두고 흡입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 것처럼 저는 본인들이 정말 사실 노력이 훨씬 중요해요. 관리도 해야 되고 운동도 네. 해야 되고 다이어트 해야 맞아요. 되겠죠. 출산처럼 뭔가 본인한테 되게 큰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의 힘으로 힘든 경우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어느 정도는 수술적인 힘을 잠깐 네. 도움을 받는 것도 본인 너무 괜찮다고. 스트레스 받고 네. 하시다면 수술적인 걸로 도움을 도움을 받으실 받는 수도 있는 네. 거죠.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지방흡입을 할 때 산부인과 쪽으로 좀 이런 사람들은 하면 효과가 많을 거고 이런 사람은 산부인과는요 나이가 들면서 외음부는 살이 빠져요. 그래서 지방이 꺼져요. 그래서 지방 이식을 한다던가 필러 시술로 또 채워 넣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랑 반대로 채워서 더 젊어지고 라인이 더 아름답게 변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가 늘어짐이 많으신 분들, 네. 피부 처짐이 많으신 분들은 흡입을 하더라도 네. 피부 처짐이 그대로 남으니까 본인의 만족도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바람 빠진 풍선인 거죠. 뭔가 빵빵했던 게 들어가는 거지 처진 거가 달라붙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달라붙게 하는 건 복부 성형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피부 늘어짐이 심한 부위들은 사실은 수술을 했었을 때 수술이 잘 됐더라도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 흔히 생각했었을 때 배가 막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은 네. 흡입하면 되게 들어갈 것 같잖아요. 네. 안 들어가요. 어. 내장 지방이 워낙 많으세요. 내장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피하 지방을 빼더라도 들어가는 효과가 좀 적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거는 내장 지방은 본인이 네. 다이어트랑 운동해서 빼야 되는 거라. 그쵸. 요거 해야지 효과를 보고 나는 수술적으로는 피하 지방이 있는 데만 빼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한계성에 대해서 또 미리 잘 설명을 설명해드려야 해야지 되는 것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영원한 숙제죠. 다이어트.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현미경 원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봤고요. 힘들거나 본인한테 너무 버겁거나 효과가 적었을 때는 사실은 수술적인 도움을 약간 받으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계속하는 건 정말 아니신 것 같아요. 본인 관리는 필요하고 네네. 어쨌든 우리가 이 수술하는 목적은 건강해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이런 걸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음번에도 원장님이랑 같이 또 여러 가지 주제로 또 상의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